예, 11강 들어갑니다. 11강은 예전에 드렸다시피 돈 버는 비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식을 접할 때 그냥 사람들이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쁜 뜻은 아닌데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종목 하나면 끝인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사실 종목이 9할인 건 맞아요. 예, 9할인 건 맞아. 근데 종목만으로 돈을 못 벌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타점이 있어야 되죠. 타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로 돈을 버는 수익 모델, 타점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이 전에 주식 하시는 분들은 꼭 시황을 알아야 돼요. 시황을. 주도주는 좀 덜해. 주도주는 예, 불황장, 하락장에도 주도주는 있어서 주도주만 보고 매매하면 시황을 확실히 덜 타고 하락장에서도 돈 버는 중고수들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초보 주린이잖아. 이게 지금 시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고 시황이 좋아도 내가 산 종목은 떨어지고 물리고 막 2, 30종목씩 물려 있고 돈 어디서 또 대출해 갖고 막 매매하면 또 물려 있고 그러다 깡통 차서 퇴출당하는 게 이제 일인데 이 시황이라는 건 상승장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하락장에서는 그냥 쉬어야 돼, 쉬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상승장에선 매수하고 하락장에서는 매도하는 주식 선물이 짱이에요. 리스크 관리만 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만 되면 수익 모델을 명확하면 이게 제일 좋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때만 주식하셔야 돼. 이때는 쉬시는 거야, 그냥. 근데 전업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죠. 하락장이라고 해서 돈 못 벌면 생활비 없고 그렇잖아. 그죠? 전업이 이제 그게 좀 고달픈 거고. 전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식 선물을 하시는 걸 좀 강추드려요. 강추드려요. 근데 제대로 배워서 해야 되겠죠. 제대로 안 배우면 사람들이 선물을 기피하는 이유가 한 방에 망하니까. 예. 몰라서 잘 모르고 잘 배우지도 않고 멋대로 하니까 그래요. 제대로 배우면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음. 어쨌든 시황 중요하고요. 올라갈 때만 매매하시라. 종목 거의 9할이에요. 맞아요. 종목 9할인 거 맞는데 종목만 있다고 버느냐? 아니요. 타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매매하는 수익 모델 방식.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방식은 일단은 한 가지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야 내가 한 가지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실력까지 늘려야 돼. 근데 이제 요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시황도 좀 알아야 되고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도 훈련을 받아야 돼. 근데 어설프게 종목 선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매매를 못할 바에는 그래서 퇴퇴퇴 전략 알려드렸죠. 예, 진짜로. 내가 그러니까 무주공산 같은 정말 확실한 그런 방법이 아니고 정말 모호하게 두세 종목 중에 고르는데 그 고르는 종목 다 별로일 때도 있고요. 예. 내가 좋은 종목 골랐어도 내가 타점이 엉성하거나 내가 타점을 잘못 잡으면 거기서도 또 손실 봐요. 상한가 종목에서도 돈을 잃는 개미들 많아요. 말이 안 된다고요? 엉뚱하게 매매하니까 상한가도 한 방에 빵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가 있지. 분봉상 보면 가다가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호구개미들 이런 데서 사가지고 에이씨 하다가 C 파로 빠지면 요 손절 때려. 손절 때리면 올라가. 상한가 종목에서도 이렇게 물린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고 해야 돼. 근데 배우는 게 꼭 종목 선정 방법과 타점만 배운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존재하고 패스트 트랙이 뭐죠?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트랙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존재해요. 근데 그중에 돈을 버는 비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11강에서. 이 일단은요. 돈을 벌려면 잘 잃어야 돼요. 우리가 스키를 타면 스키 탈 때 맨 처음에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뭔가요? 넘어지는 법에 대해서 배우죠. 왜요? 왜요? 넘어지다가 발이라도 부러지면 스키 더 이상 못 하잖아. 그죠? 유도를 배우면, 제가 초등학교 때 유도를 좀 배웠는데, 유도를 배우면 낙법이라는 걸 먼저 배워요. 낙법. 이게 넘어질 때 충격을 완화시키는 어떤 기법, 스킬 중에 하나죠. 그죠? 그 스키 탈 때 처음에 배우는 넘어지는 법도 낙법과
유사하죠. 그 뜻은 그죠? 넘어질 때 발이 안 부러지고 좀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친다. 마찬가지예요. 주식, 주선 이런 거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건 내가 돈을 일터라도 짧게 읽는 방법, 적게 읽는 방법, 이 방법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어떠네요? 어디 가도 어디 가도 이런 거 방법을 안 배우기 때문에 손절 쳐야 될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손절을 빨리 치는 게 돈을 벌고 기회비용을 갖는 건데 보통 다시 올라오겠지 하고 존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존버 매매로 많이 망하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돈을 잃는 이유는 손절을 안 쳐서예요. 손절을 안 치고 존버해서고 예. 또 더 빨리 망하는 방법은 뭐예요? 존버하면서 물타기 하는 거예요. 물타기. 근데 여러분들 경험이 많을 거예요. 아니, 손절 안 치고 존버하다가 돌아 나갈 때 물타기에서 많이 빠져나왔는데요. 그죠? 그런 경우가 상승장에는 많고 주도주를 하면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죠? 열에 주도주를 할 경우 열에 열 중에 한 일곱 여덟은 탈출을 해요. 물타기 잘하면 탈출할 수 있어요. 탈출하는 기법들도 다 있고 차트를 볼 줄 알면. 근데 왜 손절해라 물타기 하지 말아라고 할까요? 이 열 중에 둘이나 셋은 존버에서 탈출할 기회를 안 주고요. 그냥 내리 빠지는 종목이 있어요. 엄청나게 돈을 썼어도 그렇게 재수없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물타기 하다 하다가 나중에 반대 매매 당하거나 음, 디데이가 있는 돈들 특히 미수를 썼거나 신용을 썼거나 반대 매매 당하면서 다 거의 깡통 수준으로 가죠. 그러니까 일곱 여덟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시황이 좋고 주도주면 대장주면. 근데 재수 없이 주도주라고 착각한 종목이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경우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물타기를 해갖고 물타기도 어디 돈 끌어 쓰다 오거나 신용대출 받거나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집대출 받아가지고 넣었다가 꼬라 박으면 그거는 감당하기 힘든 거죠. 이렇게 많이 망해요. 많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잘 쳐야 돼요. 손절을 잘 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탑로스를 잘 치는 거예요. 스탑로스 방법은 뭐가 있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동 감시 주문 있죠? 자동 감시 주문에 제가 일부에서 설명드렸어요. 잔고 편입에서 자동 손절을 걸어두면 돼요. 보통 단타는 마이너스 3%, 주꾸미에서는 마이너스 3% 자동 손절을 거는 게 머스트예요, 머스트. 원칙이야, 원칙. 내가 타점이 잘못 들어갔어도 내가 알아서 손절을 못 치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손절을 치라는 거예요. 그 자동 손절 없애지 말고. 첫 번째, 자동 손절로 치는 게 시장가로, 그것도. 시장가로 100%. 이게 핵심이다. 두 번째는 이제 빨리빨리 창 보면은 음, 이 옆에 스탑로스 걸어두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손절선 정해놓고 매도 밑에다 걸어놓으면 주가가 빠져서 터치하면 주문이 들어가서 손절이 돼요. 또 빨리빨리 창 같은 경우를 통해서 스탑로스를 하는 방법과 자동 감시 주문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스탑로스라는 거는 예기치 못한 하락에 내가 내 판단이 항상 늦어요. 정해놓으면은 딱 칼같이 자르는데 내가 판단해서 손절하려면 손절하기 아깝거든. 또 비중이 실렸을 때 손실 금액이 오면 손절이 잘 안 나가. 그런 분들은 반드시 자동 손절을 걸어둬야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일터라도 적게 읽는 방법이에요. 그게. 물리면 죽는다 생각해야 돼요. 물리면 죽는다. 요게 가장 좋은 습관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손절이 가장 이득이에요. 뭔 얘기냐면 손절 라인에서 이게 박스가 있다 치고 손절 라인에 손절을 치면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게 강한 종목이었어요. 돌아 올라갈 때 예를 들어 정돌지 같은 타점 사면 올라올 때 여기가 무주공산이 많잖아요. 올라올 때 수익이 이만큼 생겨요. 그죠? 손실은 예를 들어 손실은 요 정도 봤어. 그죠? 그럼 손실 부분 요만큼 빼면 근데 이제 얘가 여기까지 본전까지 올라온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올라오면 보통 내가 손실 본 금액의 요거에 3배 정도를 벌어요. 기회비용을 들여.
좀 더 빠져야 되는데 어쨌든 두세 배 정도는 더 이득이다. 그러니까 빨리 손절 라인 손절 치는 게 나중에 다시 잡아서 벌 수 있고 꼭 이 종목만 봐야 되네요. 손절 됐으면 A 퇴퇴퇴 하고 좋은 종목 가서 또 무주공산 찾아서 매매하면 이만큼 벌 수 있잖아. 그죠? 이런 기회 비용을 일처 물려 있으면 그죠? 신경 쓰이고 공부도 하기 싫고 장 마감돼 손실 오버해 놓고 상태면 다음날 개파락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고 시간에 보고 있고 좀 본 줄 아는 사람들도 미장 보죠 미장 늦게까지 야 미장 제발 올라라 제발 올라라 응? 나스닥 올라라 막 이렇게 기도 매매 계속하고 예. 손실 오버는 일단 안 하는 거예요 단타는 무조건 스탑로스 걸고 손실이면 마이너스 3%가 안 됐어도 하락 중인 건 더 하락할 수 있고요. 주식이라는 속성이 상승 중인 건 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차트에 녹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파는 게 가장 작은 손실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스탑로스를 걸면 손실은 최소화시키면서 기회 비용을 주죠. 아까 말한 것처럼 더 빠졌다 올라갈 때 살 수 있고요. 아니면 아싸리 다른 종목 보면 되잖아. 다른 종목 얼마나 돈 벌 종목이 많은데 여기에 헤매고 있어. 그죠? 우리 그런 얘기하죠. 널리고 널린 게 여자고 널리게 널리고 널린 게 남자잖아. 그죠? 우리 왜 실현당한 사람한테 야 널리고 널린 게 여자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널리고 널린 게 종목이야, 종목. 그죠? 특히 이제 이 주금이나 이런 데서는 종목 엄청나게 넘쳐나요. 거기에 목매달지 않아도 돼. 충분히 그 손실 본 거 빨리 맹징하고 회복할 어떤 종목들이 넘치고 넘친다. 그러니까 미련 없이 손절을 치는 게 가장 돈을 버는 방법이다. 그래서 스탑로스는 가장 상상 기본이에요. 그죠? 근데 스탑로스를 못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예, 내가 깜빡했어. 예, 잔고 편입은 깜빡할 리가 없죠. 알아서 사지자마자 마이너스 3%의 자동 감시가 들어가니까 꼭 잔고 편입하시고 만약에 스탑로스를 못했으면 어, 시장가에도 던지세요 무조건 올라오겠지 하지 말고 반등 주면 팔아야지 하지 말고 그러지 마시고 그다음에 스탑로스 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빨리빨리 같은 경우 혹은 잔고 편입에도 현재가로 해놓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현재가는 그 가격을 터치하면 여기에 어, 주문이 들어가는데 현재가가 이미 이 바닥에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오면 매도하도록 걸려 있어요 주문이 체결이 안 된 거죠 근데 계속 빠지면 의미 없죠 그럴 때 체결이 안 됐으면 이걸 드래그해서 던져야 돼요. 시장가 아래로 그냥 빡 던져. 이때 가장 빠른 거야. 나중에 물타기 해갖고 패가망신 당하지 마시고 시장가로 바로 던져라. 예. 이 걸려있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무조건 시장가로라도 던져서 내 시드를 보호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이거 진짜 핵심입니다. 이거 좀 잔소리 같지만 꼭 예, 스타벅스가 가장 좋다고 봐요. 잔고 편입 마이너스 3% 자동 손절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손절이 자주 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측 매매 많이 해서 그래요. 예측 매매. 네.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예측이다 하더라도 박스 중심 돌파 나왔으니까 이거 여긴 가겠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그죠? 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야 요거 매물 소화 중이니까 여기 돌파하면 여기 무주공산이야. 야 이거 이번에 돌파한다. 이거 벌써 사박이야. 이거 내가 장담해 이거 돌파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사죠. 돌파도 안 나는데 여기 사. 그리고 나 돌파 돌지가 나오면 땡큐인데 저항이에요. 아무리 사박이란 저항이란 말이야. 안 가고 빠지면 물리죠. 아이씨 반등 나오는데 이제 가나보다. 가긴 개뿔 또 빠져.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막 4% 5%막 마이너스야. 갈 줄 알고 미리 샀는데 안 가고 빠져버려. 그죠? 손절도 안 됐어. 얼마나 소탐대실이에요. 여기 뭐 1, 2%밖에 더 되나? 이거를 더 싸게 사서 먹으려고 하다가 먹질 못하고 예, 한 4, 5% 가. 이런 게 많아요. 다이빙 때 만들고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시황 뭐 얘기했죠. 장이 변곡될 때 그럴 때
가는 척하고 그냥 내리꽂는 종목들 많아요. 그런데 당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예측해서 이 소탄대시라면 안 돼요.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애매한 데 들어가는 거. 애매한 데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 내 타점은 아니야. 근데 이제 보통 내동매매, 추격 매수가 가장 많은 데가 언제예요? 이렇게 돌파 돌지가 나올 때. 그죠? 예. 세게 가는데 이 내동매매 추격 매수가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파동 끝에서 사기 때문에 문제예요. 파동 끝에서. 제가 여러 번 강의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요. 처음에 막 올라가잖아요. 이때 인지하지 못해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살까? 살까? 아, 좀 눌리네. 살까? 살까? 아, 사야 되겠다. 이때 산다고. 이때 사면 정말 7, 80% 확률로 살짝 가다 떨어져요. 여기 자리가 파동에 초입 이런 데면 좋은데 파동 초입 이런 데면 좋은데 대부분이 이제 요런 파동 끄트머리를 사요. 올라가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수익률이야. 눌려. 에이씨, 털었더니 다시 가. 이런 경우 많죠. 그죠? 그래서 파동 초입에 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파동 초입 적어도 중간에는 사야 돼. 근데 중간이 넘어간다. 그러면 내동이고 추격 매수일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나 돌파 때. 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음. 애매하다는 건 뭐냐면 내 원칙과 기준이 아닌 곳이에요. 긴가민가. 근데 긴가민가 할 때는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매매를. 그죠? 긴가민가 할 땐 안 하는 게 원칙이다. 블루스카이님의 명언 있죠. 사지 않으면 잃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애매할 때 매매를 안 하면 잃을 일도 없어요. 그죠? 명확하고 정확할 때 내 수익 모델상 승률이 높은 곳에서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면 돈이 꾸준히 쌓이죠. 근데 애매할 때 매매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잃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추세와 엇박자 매매 때문에 그래요. 추세가 지금 상방으로 파동을 만들고 가는데 예. 혹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여기 요만큼 먹으려고 하락 중에 매수를 하다가 된통 당한단 말이야. 또 아침장 T1 타임 때 이렇게 3파가 다 남은 상태에서 빠지고 있는데 한 번 더 갈 줄 알고 사요. 산단 말이야. 여과 없이 ABC 파동은 빠져. 음, 이런 경우 많죠. 그래서 어, 오매비쌍력이라고 죽으면서 가르치는데 예, 오는 뭐냐면 5위평 아래에서 하지 마라. 3분봉 기준이요. 매물대가 많은 데서 사지 마라. 우리 종목 선정 무주공산의 가장 핵심이죠. B 하락 비파에 사지 마라. 하락 비파가 뭐예요? A, B, C. 비파 반등이죠. 여기서 샀다가 끝나요. 거의 10파 나오고 나서 5파 갈 줄 알고 샀다가 빠져요. 근데 보통 이렇게 언제 사냐면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온 다음에 샀또 이 강한 하락이 이미 파동을 깼는데 파동이 무너졌는데 요때 산다고. 이게 비파예요. 그럼 무너져요. 그다음에 쌍봉 나온 다음에 사지 마라. 이 종목이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쌍봉 형태를 만들. 쌍봉은 똑같은 높이의 이것도 쌍봉이지만 이것도 쌍봉이지만요. 이것도 쌍봉이지만 여기서 고점이 살짝 낮아지는 것도 쌍봉이에요. 또 쌍봉이 고점이 살짝 올라갔다 빠지는 것도 쌍봉류예요. 쌍봉류라고 하죠. 그죠? 이런 쌍봉이 나오고 빠졌다가 돌아 올라간다고 여기 여지없이 고점 낮추면서 빠져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든다고. 이런 거를 좀 돈을 잃는 차트 추세에서 사지 말라고. 이것만 안 해도요, 돈을 안 잃어요. 안 잃어. 그 다음에 마지막 오매 비싼 역은 뭐예요? 역배열을 사지 마라. 초보자분들은 정배열 때만 사세요. 음, 그때가 제일 돈 벌기 좋다. 오매 비싼 역만 지켜도 엉뚱한 타점, 애매한 타점, 추세와 어긋나는 타점에서 매수하지 않고 돈을 잃지 않는다. 오매비쌍력 외우세요. 그다음에 손절이 많이 나는 구간 타점 등이 있어요. 본인이 매매할 때. 그러면 그거를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내 매매는 복귀하고 승률 통계가 나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로 어디서 돈을 잃는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억 개 먹었던 해쇼 자리. 오파 갈 줄 알고 수억 개 먹었거든요. 나중에 너무 열받아서 통계를 내보니까 다 여기서 많이 잃었더라고. 한 7할은 여기서 잃었어. 여기서. 이타점이 발단의 원인이었어. 그래서 우리 주꾸미엔 삼고도 렉스가 있어요. 삼고도 렉스. 삼고도 렉스가 뭐냐면 1파, 2파, 3파잖아요. 3파의 고점을 돌파할 때 그냥 사지 마라. 주린이들은. 3파의 고점을 돌파할 때 사지 마라. 3고 도렉스. 3고 3파의 고점을 돌파할 때 사지 마라. 5파 보겠다는 얘기죠. 5파. 그죠? 예. 5파 가는 종목 물론 주도주에 많죠. 근데 대응도 안 되고요. 주린이들이 사야 할 곳은 여기에 여기. 주꾸미 타점으로 6번, 7번 혹은 1파의 고점을 돌파하는 8번 타점. 이런 데서 사시고 3파 이후에 5파를 노리는 거는 아예 안 하면 잃을 일이 없어요. 잃을 일이 없다. 아시겠죠? 네. 삼고도렉스. 그래서 주린이들이 항상 자주 잃는 타점들 이런 것들을 통계화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마셔라라고 안내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잃는 타점은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돈을 잃지 않아요. 그죠? 그다음에 손절선이 엉망인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보통은 이렇게 눌렀다 돌아갈 때 손절선 어디서 잡아요? 대부분 이 저점에 뭐 한두 틱 아래, 한도 가 아래에 타점은 이런 데가 되겠죠. 파동 초입. 그죠? 이게 정석이에요. 손절 여기 잡고. 손절을 왜 이렇게 잡아요? 얘가 쌍바닥을 만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잡는 거고 마이너스 3% 자동 손절은 무조건 거셔야 된다. 그래야 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진입 타이밍이 너무 늦거나 손조절이 너무 짧거나 이런 건데 진입 타이밍이 늦다는 건 뭐냐면 막 이런 데서 사 이런 데서 이런 거 최악의 타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돌파할 줄 알고 사는 거야. 너무 좀 확인하느라고 늦게 샀어. 저항 밑에서 사 이런 거 안 좋은 거야. 이런 거 안 좋다. 이렇게 늦을 바에는 돌파 이후에 눌렸다가 여기 지지받고 다시 가는 타점에 사야죠. 요런 데 사요. 요런 데서. 여기서 보면 파동 타점 초입이죠. 파동 초입. 3파 초입이죠. 그죠? 이런 데서 사셔야 된다. 그죠? 손절선을 너무 짧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손절선을 너무 짧게 잡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서 손절선을 여기로 잡는데 예, 내가 여기 들어갔는데 손절선을 손해 보기 싫으니까 여기 잡아요. 이렇게. 근데 이 파동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가게 되면 손절이죠. 그죠? 가긴 가는데. 그죠? 차트 분석이 안 되거나 너무 손절을 안 주려고 해도 손절이 너무 자주 난다. 그러니까 계속된 잔손절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하루 손절 총 금액을 정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드를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인데 보통 나는 하루에 뭐 3%에서 5%에서 30에서 50 정도 벌어요. 예를 들면. 예. 그러면 내가 하루 최대 손절 볼 수 있는 금액을 평균치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까지만 잡아요. 예를 들어 평균치가 30이다. 그럼 60만 원 정도 잃으면 무조건 컴퓨터 꺼. 혹은 90만 원이다. 무조건 꺼. 이건 왜 그러냐면 2, 3일 정도면 회복되는 정도의 손실 금액만 내가 어, 감당하겠다는 거죠. 이 원칙이 되게 좋은 게 만약에 물려 있어. 물려 있는 종목이 나 1,000만 원인데 이미 한 60만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어. 이거 손실 오버하면은 좆됩니다, 진짜로. 좀 가격한 표현을 쓸게요. 이거 내일 개파락 뜨면 마이너스 120 이렇게 더블로 나오거나, 그죠? 그런 경우 많죠. 손실을 청산 안 하고 오버하면 단타가. 스윙은 괜찮아요. 스윙은 이 분할 매수 구간이 널찍널찍하잖아요. 이 공간이 뭐 5%, 많게는 10%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반사예요. 그리고 계획이 있잖아, 계획이. 그죠? 근데 계획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손절이 안 됐을 때는 내가 하루 버는 돈의 2배 내지 3배를 총 손절 금액으로 정해서
무조건 손절 다치고 일괄 청산하시고 끄세요. 컴퓨터를. 그리고 푹 자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손절 보고 난 다음에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냥 있기 위해서 자요. 네, 있기 위해서 자. 그게 좀 그나마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총 금액을 손절 총 금액을 무조건 정해라. 무조건 지켜라. 예, 그래서 예, 요건 이제 하루 맨징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30만 원 잃었지만 30만 원을 벌 수 있어. 그럼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2, 3일 정도로 볼 수도 있고 좀 나는 좀 깐깐하다. 그러면 하루 버는 금액까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30만 원 버는데 오늘 마이너스 30이 났다. 그러면 무조건 올청산 차트고 나발의 구간에 돈 기준으로 30만 원이면 30만 원이면 외식을 몇 번이야. 외식 몇 번 하고 와, 소주를 몇 병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차트고 나발이고 꺼 손절하고 그리고 자요. 예. 그리고 다음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 또 30만 원 보면 맨징이 되잖아.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그만까지만 손절 금액을 정해놓고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아요. 이거 망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주식에서 퇴출당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초과하면 매매 금지예요. 컴퓨터 꺼야 돼. 컴퓨터 꺼야 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일단 돈 벌 때 중요한 건 내가 작게 잃어야 돼요. 작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돈 버는 비기 중에 이게 월업사에서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없이 매매를 많이 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비중은 항상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이고 제일 중요한 건 승률이에요. 승률. 승률. 이 승률이 나오려면 내가 돈을 버는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죠. 내가 매매에서 돈을 버는 타점이 있어야 되죠. 주꾸미로 보면 뭐 5번 정돌지 타점 혹은 오늘 단고 돌파 타점 그죠? 사이언스 돌파 타점 그렇죠? 그 돌파 돌지 타점을 하던가 아니면 뭐 밑에서도 올라오는 하추돌 3번 타점 쌍바닥 2번 타점 정배열 4번 타점 외바닥 1번 타점 뭐 요런 내가 주로 하는 매매에 타점이 있어야 되고 그 타점이 갖고 있는 승률을 통계를 내셔야 돼. 내가 뭘 잘하는지. 여러분들 보통 다 결혼하셨고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 자녀들한테 어때요? 자녀들이 뭘 잘하는지 좀 관심이 많죠, 부모들은. 그죠? 그럼 잘하는 걸 시켜야겠지. 뭐 잘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못하는 걸 막 시키면 어떡해요? 공부 지지리도 못하는 애한테 한 달에 과외 400만 원, 500만 원치 시켜봐요. 응? 그 겨우 인서울대학교 갔다고 쳐. 응. 물론 감정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인서울대학교 나와갖고 그 쏟아부은 고등학교, 중학교 내내 쏟아부은 뭐 수억의 수억의 돈이 들어가죠. 그 돈을 애가 애가 그거 값어치만큼 돈 잘 벌고 성공할까요? 공부를 아예 못하는데 그 기본은 하게끔 뭐할 필요는 있지만 잘하는 거를 해야 돼요. 승률은 내가 잘하는 걸 더 많이 하고 내가 못하는 걸 안 하기 위해서 통계를 내는 거예요. 통계를 내셔서 내 타점의 승률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꾸미에서는 메인 타점이 있고요. 서브 타점이 있어요. 이 방식이 월천사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또 월천사를 들으면 아카데미를 듣게 하죠. 무료 수강하게 되죠. 그죠? 왜냐면 아카데미를 들어야 월천사를 듣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예, 무료 수강을 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메인 타점, 서브 타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꾸미 만들 때 설계 자체를 그래서 처음에 메인 타점에 올인해서 메인 타점에 대한 승률이 80%까지 나오면 이제 서브 타점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주꾸미를 보시면 저점 타점 외바닥 1번, 2번, 그다음에 하추돌 3번, 정배열 4번, 매물소하고 돌파돌기 5번. 이게 뭐야? 1번, 2번, 그죠? 하추돌 3번, 정배열 4번, 정돌주 5번. 그다음에 돌파 나오잖아요. 그죠? 눌렸다 간 T1 타임 때 특히 이때 6번, 7번 타점, 단고 돌파 8번 타점, 그다음에 앞산에 전고가 있다고 쳐요. 여기 돌파 돌지 9번 타점. 이렇게 저점 타점과 고점 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메인 타점이 예를 들어 정돌지 타점이었어요.
그러면 서브 타점은 연속기가 되는 게 좋죠. 이 타점 자체를 제가 설계할 때 연속 매매가 가능하게끔 만든 거예요, 설계를. 그래서 5번 타점에서 정돌지 잡았다. 그러면 6번이나 8번 타점으로 연속기를 하면 이 종목을 가지고 내가 두 번, 세 번 먹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서브는 예를 들어 하추돌이나 정돌지 타점에서 한 번 매매하고 아니야. 정별 타점에서 한 번 매매하고 정돌질 때 익절한 다음에 올라가면 또 매매를 해. 이렇게 연속기. 그죠? 아니면 4번 타점 해서 박스 상단에서 익절하고 돌파 나오면 5번에 정돌지. 연속기가 좋다. 메인과 서브는. 제가 좀 오늘 빠르죠? 할 게 많아서. 여기까지 이해가 가신다. 100%면 100, 90%면 90. 조금 빨랐는데 전부 다 이해 가시나요? 다 이해가세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또 손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아시는 분일 텐데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죠. 그죠? 예, 그래서 메인과 서브 약 두 가지 주특기 타점만 있어도 월 3, 4천 원 해요. 충분히 해요. 비중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예. 그런데 가급적이면 메인과 서브를 추천드리는 건 연속되는 타점으로 잡으셔라. 예. 따로따로 놀면 예를 들어 따로따로 1번 타점하고 8번 타점하면 1번 타점 먹고 8번 타점까지 이 종목을 어떻게 계속 지켜보실 거예요? 그죠?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연속된 걸 같이 보는 게 좋다. 1번, 2번도 괜찮아요. 잘 안 하시는데 저처럼 극저점을 잡는 사람은 1번, 2번도 괜찮아요. 어쨌든 연속된 타점을 잡는 게 좋다. 메인 서브. 그래서 그것들의 승률을 찾고 이 승률이 높은 것만 매매하세요. 그럼 돈 벌어요. 안 되는 거 하지 마시고. 매동 매매, 추경 매수 이런 거 승률 좋나요? 승률이 안 좋잖아. 반반도 안 되잖아요. 이런 매매를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냥 과학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손익비가 좋은 타점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손절 가까운 데 잡는 거예요. 우리 용어 정리 중에 배수진 매매처럼. 그리고 제가 말하는 파동 초입 매매예요. 저항이 있으면 돌파 이 초입에 잡는 거죠. 이 초입에. 손절 어디예요? 요 저가의 아래. 깨지면 어떻게 돼? 봐요. 이렇게 파동을 주고 갔다고 쳐요. 얘가 갈 줄 알고 샀어. 빠졌어. 얘가 그러면 주가의 길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여기 봐야 돼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요렇게나 요렇게 지지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주가는 어떻게 가요? 주가는 요렇게 박스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 박스 돌파를 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눌렸다가 쌍바닥을 보든가 하추도를 보든가 정배열을 보든가 이런 식으로 주kum이 타점대로 저점 타점으로 그죠? 그러니까 손절을 쳐야 돼 일단 개기지 말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지 안 받고 그냥 빠지면 좆되는 거죠. 물리면 좆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 손절선 가까운데 손절 잡고 매매하는 게 가장 손익비가 높다. 왜? 손절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 파동이 이렇게 나왔다. 1대1로 가면 여기서 익절 부분이 이 정도 되잖아요. 아이고. 익절 부분이 요 정도 되잖아요. 그죠?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손절 부분 빼면 요 정도 빼면 그죠? 약 어떻게 돼요? 1대 3이 되죠. 그죠? 그래서 손익비가 1대 2나 1대 3 이상이 되는 타점, 그런 손익비가 높은 타점, 요런 타점대로 매매를 하면 승률이 다소 떨어져도 한 번 먹을 때 내가 예를 들어 먹을 만큼 먹는다. 너무 짧게 끊어 먹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손절은 짧고 익절은 길죠. 이런 타점들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손익비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좀 복잡하긴 한데 이 계좌 손익비가 있거든요. 뭐냐면 내가 수익을 볼 때 수익금, 손실을 볼 때 손실금, 요거의 비율을 보는 거야, 비율을. 음. 그래서 손익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잘 못 치거나 예를 들어 수익률이 90%인데 90%인데 수익을 벌 때 버는 돈이 한 달에 500만 원인데 한 번 손절 보면 1000만 원씩 손절 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두 배죠, 그죠? 예. 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수익 볼 때와 손실 볼 때의 손익비가 안 맞으면 한 번 매매할 때마다 기대 수익이 마이너스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포기하고 빨리 그만둬야 돼요. 아니면 제대로 배워서 하든가. 본인이 총 수익 볼 때와 손실 볼 때의 승률을 따져가지고 전체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세요. 매매할 때마다 기대값이 마이너스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주식을 그만두거나 그 주식을 일단 멈추시고 모투를 하시거나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손익비를 맞추고 나서 제대로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할 때 이런 개념들은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승률, 그냥 승률 좋으면 좋지 뭐. 기가 막힌 타점, 기가 막힌 검색식 있으면 다 돈 벌 것 같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내가 수익 모델상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재돼 있어야 이런 게 다 매매 프로세스에 녹아 있어야 꾸준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단순하게 종목만, 타점만 이걸로는 버는 사람 벌지만 이게 다 준비돼서 돈 못 버시는 분들 있어요.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거 승률이 아무리 높은 물에 수익보다 한 번 손실 볼 때 물타기하고 손절 못 해갖고 왕창창 잃어서 주식 막 물려 있고 그죠? 이러신 분들 꽤 많아요. 초보 중에. 예, 이런 분들 절대 그냥 매매하지 마세요. 일단 주식 그만두시고 공부부터 하세요. 그리고 하더라도 모투로 하세요. 예, 그죠? 일단은 그런 분들은 매매를 하면 할수록 돈을 잃는 구조예요. 기대값이 많이 났으니까. 그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예. 그다음에 회전율이 있어요, 회전율. 이거는 스윙이냐, 단타냐, 스캘핑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 회전율과 비중은 반비례에 관련된 건데 비중을 실는다는 건 매매 수를 줄이고 승률이 굉장히 높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비도 높을 때. 그죠? 회전율은 좀 떨어져요. 물론 비중 실어서 회전율을 높이는 매매도 있어요. 예. 워럭사에서 진짜 농담 아닌 진담으로 얘기하는데 10억 배팅에서요. 1%는 1,000만 원이죠. 이거 한 달에 10번 먹으면 월억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10억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주선은 보통 5배, 6배의 레버리지가 되니까 내 돈은 한 1억 5천에서 2억만 있으면 돼요. 물론 풀베팅이죠, 그러면. 예. 올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승률 90%, 95% 승률이 명확한 데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많이 안 먹어도 돼. 딱 1%만 먹으면 돼. 그걸 한 달에 10번만 먹으면 돼. 그럼 월억이에요. 에이, 사무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계산상은 그렇죠, 계산상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어떻게 벌어요? 10억 누가 베팅해?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근데, 한 달에 월억 버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90% 타점에 대한 90% 승률의 타점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예. 내가 차트 분석이 안 되고, 내 필사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대로 배우면 1%는 그러니까 봐요. 1억 베팅에서 10%를 먹는 거 어렵죠. 부심포님도 맨날 강조하시는 거예요. 10억 베팅에서 1% 먹는 게 훨씬 쉬워요. 왜? 1% 구간은 곧잘 나오거든. 10% 구간은 슈팅이 나와야죠. 무주공산 찾아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예. 비중 얘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비중을 내가 정말 자신 있는 타점에 내 필살기에 비중을 왕창 실어서 좀만 먹으면 돼. 이 매매를 몇 번 안 해도 노가다 안 뛰어도 이 필살기로 충분히 월 수천, 월억 벌 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막 유혹하고 혹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저는 이런 매매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전율 매매는 타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봤던 무주공산 찾고 이런 돌파 매매는 자주 나오는 게 아니죠. 왜? 이미 뭐 3박이나 4박에서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무주공산 종목들을 좀 여러 개 찾아놓고 알람 맞춰놓고
알람 울려서 땅 갈 때 보고서 차트 분석은 이미 돼 있는 거고. 돌질 때 들어가서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5분, 10분마다 계속 타점이 나오나요? 아니죠. 그죠? 예, 이런 매매는 좀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놓고 돌파가 언제 나올지 우린 모르잖아. 아빠들만 알지. 그죠? 그러니까 알람 걸어놓고 이런 그 풀이라고 그러죠. 내가 돈 벌 종목들, 내 자식들 이런 걸 막 만들어 놓고 다 알람 맞춰 놓고 음, 띵 하면 들어가서 먹고 띵 하면 들어가서 먹고 이게 누구 매매예요? 이게 케빈님 매매예요. 케빈님 굉장히 좀 일을 하세요. 예, 사장님이신데 유능한 사장님이신데 바쁘세요. 바쁜데도 어떻게 그렇게 아침에 매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종목들을 그렇게 잘 찾아서 해요? 케빈님은 맨날 맨날 끝나면은 눈으로 다 차트 찾고 검색식에 나온 거 다 보고 이런 게 취미예요. 예, 좋아서 하시는 거고 미리 종목 찾아놓고 또 그중에 추려놓은 종목들이 오늘 알람이 울려요. 음, 알람이 땡땡 울려요. 그거는 뭐 호가창에 걸어 놓을 수 있고 차트에 걸어 놓을 수 있고 또 한 주 매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 여러 방법이 있지만 울리면 그때 보는 거야. 내가 원래 봤던 종목이고 돌파했네 얘. 얘 강하게 돌파했네. 지저스 여기네. 내려오면 아이 나 바빠. 이거 걸어두기도 해요. 걸어두기도 해. 바쁘니까. 종목 보고 걸어두고 난 일하다가 걸어주고 올라가면 지가 알아서 익절되기도 하고 예. 시간에서 보고 있으면 저항해서 본인이 팔기도 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시스템 트레이딩 중에 하나의 일부예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세요. 근데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가 좀 많아야 되겠죠. 그죠? 많아야 되고. 근데 이제 타점별로 회전율이 높은 타점이 있고 예를 들어 이건 정돌지 돌파 타점이면 잘 안 나오는 타점. 그죠? 쌍바닥 타점은 좀 잘 나와요. 정배열 타점 좀 잘 안 나와. 하추돌 타점 잘 안 나와. 근데 쌍바닥 타점은 많이 나오고 외바닥 타점 많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롤링을 한다. 전일 대비 등락률로 롤링을 한다. 아침 T1 타임에 이렇게 돌아나가는 거. 당고, 싸돌은 많이 나오죠. 싸돌은 전일 대비 등락률 보면 20%잖아요. 전일 대비. 그죠? 그럼 20% 근처에 있는 종목들 다 리스트 나오잖아. 그죠? 이미 돌파한 거, 지지 나오는 거 확인하고 사는 거. 그죠? 여기 리스트가 다 있잖아. 이거는 좀 회전율이 높은 매매죠. 그죠? 음. 그래서 내가 하는 매매가 나는 소액이야. 돈이 시드가 많지 않아. 그러면 돈을 버는 방법은 어때요? 회전율을 높여야죠. 그래서 단타 치시는 분이 많죠. 시드가 큰 사람들은 보통 스윙을 많이 하죠. 그죠? 분할 매수 넓게 잡고 시간을 태워서 여유로우신 분들이 이제 스윙을 많이 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스윙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요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내가 나는 승률이 A 타점, 메인 A 타점이 없고 뭐고 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매매를 해야 돈을 버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손익비가 타점당 손익비, 계좌 수익상 혹은 손실 대비 손익비가 어떻고 그럼 나는 매매를 예를 들어 어, 이 계좌 손익비에 의해서 한 번 매매할 때마다 기대값이 예를 들어 10만 원을 버는 사람은 매매를 많이 할수록 회전율을 높일수록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죠? 수익 날 때의 수익금과 손실 날 때의 손실금을 비율로 따져봤을 때 한 번 매매할 때 나는 기대 수익값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 10만 원을 많이 매매할수록 승률이랑 계좌 수익률이 손익비가 보존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벌겠죠. 회전율이 높을수록. 그죠? 그래서 차초에 시드가 적을 땐 회전율이 높은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회전율 매매를 하려면 능숙함이 장난 아니죠. 그죠? 타점에 대한 훈련도 돼야 되지만 손익비에 대한 훈련도 돼 있어야 되고 또 회전율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예,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초에 시드가 적고 돈이 별로 없을 때는 회전율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가장 유리하다. 근데 그러다가 시드가 좀 채워지면 돈이 생기면 그때는 비중 매매를 많이 해요. 아까 10억 배팅 1% 1000만 원 월억 10번 월억.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예, 실제로 그래요. 음. 그게 가장 쉬워요. 근데 그걸 예,
안 해보셨으면 전혀 엉뚱한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가장 좋은 건 비중도 이빠인데 회전율도 이빠이야. 그럼 돈을 엄청 벌겠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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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도 실렸는데 회전율도 높아. 이게 가장 돈을 많이 벌죠. 당연히 요거는 기본이고. 음. 요런 게 요런 게 워럭사이트는 지수 매매. 지수 매매. 어쨌든 요거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비중을 실을 땐 당연히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매매 프로세스상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의 매매의 수익 모델을 정할 때 나의 승률과 타점 승률과 혹은 종목 승률과 그다음에 나의 타점 손익비와 계좌 손익비를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회전율이 높은 매매 기법이어야 됩니다. 초반에 시세가 없을 때는 특히 그다음에 비중이 생겼을 때는 에, 정말 97%짜리 필살기 타점 그걸로 비중 때려서 짧게 먹어도 충분하게 내가 벌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화해 나가야 앞으로 주식에서 노후 대비 다 하시고 돈을 꾸준하게 버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없죠. 그죠? 보통 지금도 종목에 목말라 있고 타점에 목말라 있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게 돈을 꾸준하게 벌 수 있는 충분 조건이 안 돼요. 네. 진짜 강조하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종목 선정만큼이나 이런 시스템이 중요하다. 예, 돈 버는 비기 요건 좀 간단하게 할게요. 이건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돈 버는 방식은 딱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박스 내에서 매매, 그다음에 박스 돌파 매매. 돌파 후에 이렇게 돌려가는 거. 예, 그리고 돌려가는 거. 예.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근데 저점 타점이 요럴 때 매매하는 거고, 그죠? 근데 고점 타점, 돌파 타점은 뭐예요? 우리가 무주공산 보자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무주공산 아니면 신고가 매매를 하자는 거죠. 매물이 없는 데서 해야 가성비 높은 매매로 돈을 빨리 벌 수 있다. 그죠? 수익률도 좀 넉넉하게 많이 벌 수 있고. 그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다만 요런 매매 하나만 하면 아까 말한 회전율이 좀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런 회전율을 보충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종목 선정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 방법이 있어야 되고 예. 그걸 검색식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처음에는 아까 버디서님 얘기했지만 노가다가 제일 좋아요. 내 눈으로 보고 해야 내 실력이 팍팍 늘어요. 정말 정말 진짜요. 중요한 얘기예요. 자꾸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 가끔 쉽게 벌기도 하지만 쉽게 돈이 나가요. 대충 돈 벌려고 하면 대충 돈이 깨져요. 인생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다들.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인생 진리잖아요. 그죠?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월천을 벌고 싶으면 월천을 벌 행동을 해야 되잖아. 공부를 하든가 훈련을 하든가 그죠? 근데 월천을 벌고 싶은데 원인이 없어. 원인이 맨날 맨날 넷플릭스 보고 있고 쉬고 있고 응? 술랑술랑하면서 나는 월천 월삼천 월억을 벌고 싶어. 이거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특히나 95%가 잃는 시장이에요. 주식시장. 한순간 벌더라도 한순간 날아가요. 손절 못 치고 자동 손절 안 하고 존버 매매하다 물타기 하면 집도 날라가요. 집도. 그죠? 제가 7번을 대선 통곡했어요. 주식을 하면서. 저는 주식을 20대 중반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일찍. 근데 제대로 시작한 거는 그때는 그냥 제대로 시작 안 했고. 예. 정말 누가 이런 걸 좀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끌어줬으면은 예, 진짜 예, 그렇게 많은 돈을 날리지 않았을 건데 그래도 저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날려도 버는 돈 또 하고 버는 돈 또 하고 계속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박스는 짧게 갈게요. 박스의 기능. 이 박스는 상승 횡보, 상승 때 수렴 역할을 하죠. 그죠? 이 수렴 때 아빠를 뭐예요? 매집하죠. 그죠? 예. 그 매집을 하는 게 힘이죠. 거래량이 매집되는 게 힘이죠. 그 힘으로 3파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는 요런 박스가 있고 아까 보신 요런 깃발형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또 강한 종목은 어떤 게 있어요? 상승의 상행보 형태로 하다가 가는 경우가 있죠. 이게 가장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 요렇게 가는 게 있고 요렇게 가는 게 있고 요렇게 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3파로 가는 이게 제일 세고 중간 약하고 깃발형이 많고 이건 박스가 많고 이런 건 상승 깃발형이 많고 혹은 쉐기형도 나와요. 쉐기형이 상승 지속형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박스 안에 지저스로 가두리를 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주가는 그냥 놔두면 빠진다고. 그냥 놔두면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누군가 지켜주고 있다는 건 일정하게 아빠가 손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또 매물 소화도 있죠. 매물 소화. 상승 매물 소화. 매물 소화라는 건 뭐냐면 이 밑에 산 사람들이 올라와서 일단 충분히 수익 봤으니까 파는 거예요. 팔면 들어올리고 팔면 들어올리고 이게 박스예요. 이게 1지, 2지, 3지 이렇게 가는 거고 예. 그다음에 요 위에 물린 사람들이 있으면 예. 얘네 물린 것도 사야죠. 그죠? 떨어지는 거 사야 되잖아. 그죠? 안 팔고 그냥 기다리는 애들 있을 거고 이런 애는 어떻게 가요? 돌파 후에 3번 매물 소화해야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박스 중심이 1번 매물 소화 박스 상단 근처가 2번 매물 소화 돌파 후 안 가면 3번 매물 소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강한 저항대야.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가. 상승, 횡보, 상승. 여기가 4번 매물 소화 3번, 2번, 1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곡 추전이라는 거는 되게 많이 써요. 제 필살기인데 이렇게 오파나 이렇게 나오고 지저스 머니더 라인에서 박스 만들면서 올라가는 거. 추세가 하방이었던 게 상방으로 바뀌는 거. 그죠? 올라가는 방법 두 가지예요. 하방이었다가 V자로 올라가는 게 있고요. V자 횡보 상승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고 하나는 하방이었다가 박스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추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요런 거. 요런 게 저는 요렇게 천냥봉 좋아해요. 그러면 스윙할 수 있잖아. 올라가는 거 계속 먹을 수 있잖아. 눌림 때마다. 저는 요런 거가 필살기고 요런 걸 제일 좋아해요. 반대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박스 치고 빠지는 거야. 이 파동 다 나오고 강한 지저스에서. 그죠?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V자로 빠질 수 있고요. 2번 박스 만들다가 해쇼리나 삼봉 만들고 빠질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매도 자리죠. 매도 자리. 그죠? 적어도 손절 쳐야 되는 자리가 여기고 또 주선은 여기가 매도 자리죠. 그죠? 물론 요 삼봉일 때 요 삼봉 고점에서 매도 치는 방법도 있고 예. 고점 낮아질 때 치고 빠질 때 깨지고 여기 뭐야? 첫음봉 때 매도 스윙이죠. 매도 스윙. 반등 심하다 매도. 예. 그죠? 그래서 월업사에는 예. 이런 재밌는 노래가 유행해요. 나 있다 돈 버는 소리 이거 나 있다 돈 버는 소리 이거 아시죠? 옛날 오락 중에 왜 깨고락지가 띵띵 이게 넘어가는 거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통나무들 막 지나가고 그죠? 띠리링 띠리리링 이 음악 그죠? 나 있다 돈 버는 소리 나 있다는 월업사의 그 신호예요 신호 그 신호대로 추세대로 해서 돈을 버는 건데 예. 아무튼 그런 병곡 추전이 발견되면 큰 돈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매매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예, 이렇게 정돌지 나오면서 가는 거 이런 거 일봉이나 주봉에서 보고 천냥봉부터 매매하면 돈 벌죠. 아니면 시고가 매물소와 돌파 나오는 천냥봉부터 예, 눌림시마다 매수 예, 계속 추적 돈 버는 거죠. 변곡 추전 중요해요. 추세 지속 박스는 뭐 이거예요. 상승 횡보 상승 하락 횡보 하락 이런 걸 지속형이라고 그러죠. 상승 상행보 상승 이것도 박스니까 상승 횡보 깃발형 횡보 상승 이런 거 다 지속형이에요. 지속형 쉐기형 형태도 있고 그죠? 지속형 박스도 다 매물 소화를 하고 예, 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박스의 기능은 결국 수렴해서 이평 수렴시키고 응축시키고 매집하고 매물 소화하고 빵 하는 거 어느 방향이든 박스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빡대돌이 굉장히 중요하다. 빡대돌.
그냥 빡대돌 하나만 가지면 네, 차트 분석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가중 추비가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고요. 예, 아카데미 보시면 잘 나와요. 아니면 원데이 아카데미 보시면 하루 만에 아카데미 끝낼 수 있거든요. 예, 요것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빅이 파동으로 돈 버는 건데 항상 파동 초입에 돈을 벌어야 돼요. 파동 후반은 익절 타이밍이지 매수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동매매고 추격 매수다. 명심하세요. 파동 초입에 사는 거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중반쯤은 돌파 때 사는 거예요. 돌파 지지 요 초입 때. 요 초입 때. 예. 그리고 파동 초기 저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손절이에요. 항상 명심하시고 요 상승하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 주꾸미에서는 이렇게 부지포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보통 이렇게 태극 문양 많이 그려요. 차트 보시면 태극 문양이 많다. 여기가 보통 3파로 올라와서 눌렸다가 횡보 치다가 돌파 나오면서 매물소하고 돌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파, 이게 3파일 수 있고 이게 1파, 2파, 2파, 3파, 이게 5파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형태의 태극 문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T1 타임에 많이 보죠. 그죠? 상승 1파 3음양으로 가거나 4음양으로 가는 거 6번 타점 7번 타점 8번 타점 요런 거 요런 게 잠깐 조정 주고 수급이 좋을 때 가는 게 2번 패턴으로 가요. 그죠? 그리고 가끔 3번 패턴으로 도는데 이 3번 패턴은 특히 일봉에서 주도주들 일봉에서 3번으로 많이 가는데 태극이 커요. 여기 보시면 눌림이 굉장히 깊어. 그래서 보통 이제 주꾸미에서는 이건 SP 상 패턴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HP 하 패턴이라고 그래요. 월천사 가시면 배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타점이 뭐다? 요 파동의 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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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입에 사는 거 초입에 아시겠어요? 봐요. 여기 익절 자리예요. 익절 자리, 익절 자리. 이런 데서 사면 안 돼. 이것만 알아도 돈을 덜 잃어요. 내가 살려고 할 때 이 파동이 지금 시작이야, 끝이야. 근데 사무장님, 아니 이 파동이 얼마나 갈 줄 알고 여기가 초입인지 중간인지 급선물인지 어떻게 알아요? 응? 점쟁이야?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할까요? 지난 파동을 보면 알죠? 지난 파동. 이만큼 상승했어. 그러면 1대1로 간다고 했을 때, 1대1로 간다고 했을 때, 대충 그냥 여기 1대1 목표 치잖아. 그럼 대충 여기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된다 1번, 안 된다 2번. 질문 이해하시죠? 여기서 사면 돼요, 안 돼요? 음. 이제 좀 졸리신가 보다. 답, 답문이 조금 느리죠, 이제. 갑자기 질문이 공격 들어오니까 놀라셨어? 응? 이제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질문이 들어오니까 뭐요? 뭐요? 아, 남들 다 2번 치네. 나도 2번 치지 뭐. 2번이 맞겠지. 그런 거 아니죠? 좋아요. 파동 끄트머리 사면 안 돼요. 제발. 이것만 안 해도 아까 제가 이제 사무장이 자주 얘기한 병신 같은 타점 있어요. 뱅신 같은 타점. 이게 돈을 다 잃게 만드는데 이런 게 병신 같은 타점 중에 하나예요. 파동 끄트머리. 그죠? 그리고 장대 양봉이 막 세 개씩 나왔는데 거기서 산다? 어우, 미친 짓이죠. 미친 짓. 음. 눌릴 때까지 어쨌든 기다려요. 못 먹어도. 아까 얘기했죠. 블루스카이님. 얘기했죠. 예. 안 사면 잃지도 않아요. 안 사면. 예. 그래서 물론 회전율을 높이는 매매와는 또 정반대지만 그래도 우리 도도한 매매 말씀드렸죠. 예? 부신포님 말씀하신 도도한 매매. 내 조건에 딱 맞아야지만 매매하고 아니면 안 해. 그럼 잃지 않아요 또. 아까 오메비상력 그다음에 삼고도렉스 이런 거. 그런 거 지키면 쓸데없는 병신 타점으로 잃지 않는다고. 아시겠죠? 잃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돈 버는 비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브라보에서 부진포님이 이 N자 상승만 지금 몇 달째 했잖아.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 안에 세부적인 게 너무 많지만 기본적으로 파동 초입에 산다. 이것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도 돈을 잃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또 1시간이 훌쩍 갔네요. 11강 여기서 마치고, 예, 12강에서는 이제 무주공산 그 샘플, 케빈님이 올려주신 차트랑 뭐 버디선이 올리신 차트 좀 보면서 그 주kum이랑 그 무주공산 관련돼서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게 있어요. 예, 그래서 5분 쉬시고 33분에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12강 들어갑니다. 쉬었다 오시고 우린 또 로키 음악으로 또 리프레시 한번 해봅시다. 쉬었다 오십시오.